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은 미국의 코인 투자하는 유저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주고,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담겨서 설명을 좀 드릴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신 뒤에 댓글로 본인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다소 재미없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라고 해도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으니 좀 나쁘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용자 수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1분기에 이용자 수가 61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280만 명 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제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총 전체 이용자 추이도 중요하겠죠. 뭐 이 이용자가 뭐 당연히 죽어 있는 뭐 이용자도 있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도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총 합계는 5,600만 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스퀘어나 그리고 기타 다 합치게 되면 대부분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사이로 추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평균적으로 한 7천에서 8천만 명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늘어난 수치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주요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폭이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전에 이번 질병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꽤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경제적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은 비트코인 대비보다 훨씬 더 매력이 없을 만큼 완전 종이에 가까울 만큼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자 요런 자료를 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쪽과 송금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었던 측면으로 이용을 많이 했었을 것으로 또 보여지고, 왜냐, 그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 그리고 유학생 등등 기타 등등 쪽에 일단 송금 부분이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으니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통화에 대한 변동폭이 포인 대비보다 워낙 심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뭐 미국과 뭐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해서 약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비가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한국에서 뭐 중국인들이 뭐 부동산 많이 매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뭐 탈세를 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 백신의 보급률 추이와 같이 보게 되면 확실히 보급하고 나서부터 확진자 추이가 확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백신에 어떻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생각 외로 경제가 좀 잘 방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의료에 대한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만큼 사망자 추이가 상대적 국가 대비 좀 덜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과, 그것으로 인해서 저런 사태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행동했던 건 달러를 마구잡이로 막 찍어냈죠. 예, 찍어내다 보니까 다시 앞쪽에 있는 부분에 미국이 저만큼 찍어냈으니 나머지에 있는 중기축통화에 있는 국가들이 또 비율을 맞추고자 해서 또 다 같이 눈치 없이 다 찍어냈습니다.
해서 비율을 또 맞출 만큼만 또 찍어냈어요. 그러니 실제 공급량은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전체 지금 유통량 대비가 8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찍어냈던 양 자체가 요거의 20% 정도를 이번에 유통을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돈이 녹습니다. 뭐 종이보다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도 뭐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자산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간 쪽으로 너무 쏠리는 부분을 조금 분산화 시키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번, 3번, 4번이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원자재 시장으로 진짜 여기에서 이 남은 돈을 여기서 이렇게 흩어졌다고 해도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게 되면 이 빈부격차도 생각보다 커지게 되고, 그 인플레 부분에 대한 또 일반 전 세계 인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아니면 이미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젊은 층들에 대한 시대적 혁명에 대한 또 고민거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못 살겠다라는 소리가 커질수록 혁명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이런 마켓을 하나를 만들면서 이걸 분산화시키면서 약간의 이쪽에 쏠림 현상을 좀 낮추면서 인플레이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또 약간의 출구 전략을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중국의 이제 금융을 또 회복을 해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무역 교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달러에 대한 또 많은 자본을 또 갖게 되면 또 채권, 미 채권을 또 많이 또 사게 되는 현상도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의 그것을 좀 막으려고 마켓 하나 또 그쪽으로 또 들어가게끔 유인하거나 유도하거나 좀 방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소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 충격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메꾸다 보니까,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잘 극복을 해 줌으로써 이 전 세계 인류가 또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즉 물가 상승률 추이 CPI가 13년 내에 최대치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최대 추이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돈을 그만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 현상이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걸 풀어서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물가 추이가 백신의 공급량으로 인해서 또 그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연준은 접종률 추이가 75%가 넘어야 테이퍼링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과 약속대로 5월 달에 50% 부분에 대한 저의 자산의 매각을 하겠다, 코인 자산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건 후반기에 갈수록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횟수가 짙어진다,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말의 언급량이 늘어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거저 먹는 시장이 상반기였다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거저 먹는 시장이 좀 쉽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이 되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이때까지 서비스를 줬던 부분을 뺏겠다, 좀 축소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돈이 풀리는 부분이 오히려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시장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져 있다. 그거의 뒷받침 내용도 뒷부분에 준비를 했으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일 기준으로 위대한 날이다. 마스크를 벗는 미국이라고 해서 시원시원하게 벗고 있죠. 그래서 CDC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의 2차까지 맞힌 자에게는 너희들한테 그만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자유를 주겠다. 마스크에 대한 자유, 그리고 그 조금 더 나아가면 스포츠의 활동 부분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만큼 회복을 해주겠다라는 측면을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신 대중교통은 이제 마스크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5월 달이 지나갈수록 백신의 접종률 추이가 조금 다소 박스권에 갇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게 50% 정도에서 지금 더 이상 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델을 가져가요. 돈을 주고 있거나 필요한 물품을 거저 주거나 기업들도 여기에서 동참을 해서 특히나 유통 기업들이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대거 나서면서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키 어디였지? 무슨 도넛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가 2차까지 접종을 했던 걸 갖고 오면 올해 한 해 동안 무료로 주겠다. 뭐 그런 이벤트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점률 50% 육박하자 월마트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서 빠르게 그만큼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이 동참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부분과 그래서 소비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바이든이 저만큼 소비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물가도 저 정도가 나왔겠죠.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추가 실업 수당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규 고용은 26만 명인데 고용 쇼크이고 이게 추가 실업 수당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보니까는 뭐 보게 되면은 요 밑에 있을 것인데요. 실업수당이 주로 줍니다. 예, 주로 줘요. 예, 주 단위로 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걸 매 달로 환산을 해서 보게 되면 대략 390만 원 정도 선을 준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것도 50개 주입니다. 50개 주가 거의 비슷하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 정도 주면 누가 일하려고 할까요? 그러니 안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가냐. 그래서 짧게 해놨죠. 주가나 집값이 급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도 급증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그것에 맞춰서 최저임금도 팍팍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어느 정도 저점률 추이가 나왔으니까 경기가 다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자리를 조금 맞춰주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업수당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게 인력난이 잘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어느 쪽으로 가겠냐. 야, 코인이 요새 핫하대. 도지가 핫하대. 라고 하고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또 행동하고 추종자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꽁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로 계속 하겠죠. 근데 코인도 많이 올랐어. 주식도 많이 올랐어. 그러니 누가 잘 일하려고 할까요? 그러니 최저임금도 팍팍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달에도 최저임금 팍팍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만큼 맥도날드도 평균 10% 인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업수당보다 더 준다라는 요식업계가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자 AP에 따르면 아마존, 월마트, 코스트코가 프랜차이즈 시장도 시급 인상 발표를 했다. 자, 일하는 36,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의 10% 인상했다라고 되어져 있다. 그리고 멕시코 전문 체인 칠폴레가 2,800여 개의 체인점이 일하는 부분에 이런 측면에 이제 맞춰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자 해서 이제 실업수당이 곧 끝나가겠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떨어지는 배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주,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장주는 코인도 거기에 들어가져 있겠죠. 주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점을 해당 정부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야, 너희 일자리 거부하면 실업수당 없다. 라고 해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대통령이 적합한 일자리를 거절한다면 실업수당의 혜택을 잃을 것이다. 적극적인 노동 구조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꽁돈을 많이 주니까 사람은 원래 게으름이 원래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원래 일하려고 하진 않죠. 그리고 투자로 많이 돌려놨죠.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이제 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씩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하반기 쪽으로 좀 위태위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올까봐 또 아직은 기사화가 안 됐고 앞으로에 대한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해당 접종률 추이도 약간의 반관심,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또 그런 국민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접종에 대한 맞았을 때에 따로 수당을 챙겨주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그 수당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에 가장 크게 줄 것은 이것을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접종률 추이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이걸 취업수당에다가 줄 겁니다. 요렇게 너희가 안 준다라고 하면 나 괜찮아, 주식으로 많이 벌었고 해서 한동안 조금 더 놀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취업수당 쪽에 이거를 이름만 바꿔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장난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 일도 하는데 취업수당도 준대. 근데 과거 대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얼추 더 많이 근로도 하면서 수당도 알파로 붙으니까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량이 늘어날 것이고,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세금에 대한 부분을 파격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부채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요, 국민과 부채가 비슷한 방향인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국가는 부채가 커졌으면 무엇을 할까요? 자산을 오히려 키워줍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건 구라겠죠. 예, 딱 알 수가 있는 구라겠죠. 예, 구랍니다. 그럼 무엇으로 대체를 해서 잡겠냐? 세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MMT를 이제 지속적으로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금리가 선진국 기반의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MMT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긴 해도 찔끔 올리고 이제 세금을 좀 많이 올리는 형태로 잡을 겁니다. 인플레를. 그런 형태로 아마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절히 세금 관리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코인으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은 자산 쪽으로 또 일부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로. 그래서 충격을 좀 덜하게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세금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세금에 대한 전가가 또 원자재 곡물가 부분도 이 영향도 좀 있습니다. ESG 쪽으로 인해서 원자재 쪽에 좀 덕지덕지 붙였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곡물값과 원자재 추이는 어떤 영향과 있냐? 앞서 이 확진자 추이와에 대한 연결적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 배경은 이제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가축에 대한 그런
식량, 그러니까 가축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곡물 수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밀 수입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조금 이번에 식품주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실정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철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철강은 뭐 좀 제껴 두고,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기에서도 뭐 1만 문벽 넘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구리 가격 보면 요동치고 있죠. 구리 부분은 왜 그러냐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톤당 1만 8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생산성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확진자가 남비는 다 미쳤죠. 브라질 마탱이 갔고 페루 마탱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구리의 공급량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파업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질병 사태가 아직 식지 않은 실정에서 이 보게 되면 페루와 칠레 다 남미 쪽이죠. 그래서 42%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야 너 자꾸 코인과 관계없는 이야기 자꾸 할래? 채굴 회사 쪽에 이제 비디오 카드에 많이 들어가고 반도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 그래서 반도체 대란은 이런 어떻게 보면 백신의 공급량 추이가 원활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약간의 인플레에 대한 작용을 좀 끼쳤는데, 이 인플레가 좀 건강한 인플레냐라고 보기에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로는 야 우리가 실업수당 줬던 거 일단 빼고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수당을 좀 줄이는 전략과, 그리고 이런 자원을 갖고 있는 풍부한 국가가 실제 봤더니 생각보다 확진자 추이가 일부 개선을 못 해주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원활하게 자원이 과거만큼 선회를 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백신 공급량 추이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라는 점으로 보았을 때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아마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마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이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쇼맨십, 립서비스용으로 시장에 약간의 충격을 좀 줄 만큼 자꾸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시장을 최대한 많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역할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나왔던 기후변화 정책으로 뭐 ESG 부분으로 인해서 뭐 그런 또 세가 붙죠. 그게 또 철강 쪽에 또 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세금을 올리니까 전반적인 뭐 기타 부분이 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번 어떻게 보면 미국이 통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코 이 전략이 빈부를 줄여주는 전략은 제외하고 어떻게 해서든 경기의 회복이 1순위로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빈부를 줄여주는 전략으로 이걸 정책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 빈부는 더 커지고 세금 부분이 더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위 계층은 더 쓸 돈이 없겠죠. 네. 그러니 더 곡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이런 돈을 풀 때 세금이 올라가는 비가 커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한 인플레 부분과 세금을 어떻게 잘 할 거냐. 근데 이 인플레 안에 세금도 녹아져 있어요. 이런 거 덕지덕지 붙이니까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겠죠. 뭐 당연히 원유, 유가 부분 ESG 갖다 붙이겠죠. 철강도 붙이겠죠. 뭐 화학도 붙이겠죠. 웬만한 거는 탄소 관련되어져 있는 제품 다 갖다 붙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력 추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투자는 이제 머릿속에 지우세요. 예, 이제부터는 내 자산의 일부 리스크를 가져가는 투자 방식을 채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에 대한 구리 부분은 이런 비트카드와 연결성이 있으니 채굴기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많이 비쌀 겁니다. 예, 채굴기 가격이 옛날에 그만큼 대비보다 훨씬 곱절로 비쌀 거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나왔던 채굴기와 비디오 카드 가격은 한동안 떨어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 그것으로 해시율은 기존 대비보다는 더 한동안은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그리고 오히려 보게 되면 이제 어, 미국과 중국 부분에 있어서 주포가 두 국가인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코인 시장의 하반기 추이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실업수당, 즉 돈이 많이 풀었죠. 직접적으로 꽂아준 돈이 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90만 원. 네, 매달 꽂혀요. 네, 그러면 이걸 취업수당으로 돌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한동안 진통은 있겠지만 주식도 약간의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 왜냐, 내 지갑이 그래도 딴 생각이 들 만큼 여유로운 지갑의 부분이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이니까. 이해되셨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고 포인트만 짚는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내 지갑이 가볍냐, 무겁냐, 여유가 있냐, 없냐, 이 포인트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비트코인의 총 이용자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되면 기간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해당에 있는 퍼센티지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너무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요 자료 요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개인이 훨씬 더 비중이 아직도 높고, 오히려 뭐 CM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르겠지만 그 선물 거래는 좀 별개로 두고 뭐 이런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지갑이 마르고 있냐, 마르지 않고 있냐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국가들에 대한 방향성은 미국 한 국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측면이고, 나머지 국가도 비슷하게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겠고, 코인 시장도 그렇게 좀 많이 흔들리겠지만 어차피 수당은 그렇게 이름만 바꿔서, 그리고 웬만하면 고용이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잘 안 됐기 때문에 취업수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누구나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접종률 추이가 75% 넘어가게 되면 그 전략으로 더 적극적으로 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앞으로 접종률 추이가 75%가 넘어갔냐와 취업수당으로 대체를 해서 얼마만큼 줄 것이냐를 체크를 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방에 안 줘! 이렇게 하면 반발심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줄이면서 주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그리고 한편으로 또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일부 지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또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설픈 돈들이 있을 거예요. 어설픈 돈들. 그 돈이 과연 잔류할지 안 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기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산을 대체해서 구매하려고 하실 거고, 아예 너무 적게 벌었으면 그냥 잠깐 가족들과 외식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매우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와에 대한 비교를 또 하면서 조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거 이 시장에 있어서 과연 어느 잔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게 좀 매우 궁금해지거든요. 왜냐면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모든 자산이 다 올랐기 때문에 물음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세금은 또 좀 높아졌고,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또 인플레도 꽤 됐기 때문에 가기가 좀 애매한 시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정리, 지갑이 아직은 여유롭다. 여유로운 부분에 있어서 각 국가의 수당은 올해까지는 유지를 할 것이다. 그 이름을 바꿔서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